네, 오늘은 리코의 SR10D 줌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기가 굉장히 작고 또 가볍고 거기에 또 다양한 기능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많이 알려진 기종은 아닌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종이에요. 그리고 또 리코가 색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입문하시는 분들이랑 뭐 데일리로 항상 수대하고 다니시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카메라고요. 일단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CR123A,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인데, 그래도 시중에서는 파는 데 많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레버를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면은 필름실 개봉이 됩니다.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필름실에 이 튀어나온 부분에 필름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필름을 쭉 잡아당기시면은 쭉 잡아당겨서 여기 위 부분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걸쳐주세요. 저는 한 요정도 뺐습니다. 요정도. 네, 요정도.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신 후에 정확하게는 안 맞추셔도 돼요. 저처럼. 네, 대충만 딱 얹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여기 카운트 1이 나오면서 필름이 자동으로 장전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도 필름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인식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 1이 안 나온다, 필름을 넣었는데 그러면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필름실 다시 여신 다음에 너무 짧게 빼셨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빼셔가지고 제대로 장착해 주시고, 너무 길게 빼신 경우에는 요즘 필름을 다시 말아가지고 적정 길이에 맞추신 후에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인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각부의 명칭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 전원 버튼, 요걸로 전원을 끄고 끄고 하는 레버가 이쪽에 있습니다. 뷰파인더 쪽에. 네, 이렇게 있고요. 전원이 켜지게 되면 렌즈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일단 요거는 촬영할 때 쓰는 셔터 버튼이고요. 이따 촬영법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줌 버튼. 이거는 줌 버튼이라 보시면 되고, 이 렌즈에 보면 맨날 이렇게 어떤 카메라든지 보면 막 복잡하게 써 있어요. 렌즈에 숫자가 막 복잡하게 써 있고 막 써 있는데 어려우실 게 없어요.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저희가 보통 생활할 때 사람의 시선이, 저희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화각이 50mm예요.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50mm를 기준으로 항상 하거든요. 지금 이 리코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60mm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50mm, 저희가 사람들의 시선인 50mm보다 작으면 광각 렌즈, 크면은 망원 렌즈로 분류가 되는데, 38mm 그렇기 때문에 광각부터 60mm까지 약간, 저희 50mm보다 약간 크잖아요. 저희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약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 보시면 되고, 38mm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기 때문에 저희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화각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망원에서 50mm보다 10mm가 큰 거잖아요. 이 10mm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광각에서 50mm보다 12mm가 작은 거예요. 근데 광각에서 12mm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저희 50mm 같은 렌즈를 쓰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찍으면 꽉 차요. 뷰파인더에 사람 얼굴이 꽉 차게 나올 정도로 좀 답답한데, 요 38m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반신 정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굉장히 편안한 화각이라서 굉장히 전천으로 쓰기에 좋은 줌 렌즈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망원이나 50mm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줌 렌즈 달린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30mm 38mm 여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 뭐 망원을 이렇게 확대해서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특별한 경우 없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보통은 38mm로 고정을 시켜놓고 촬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죠? 어떤 렌즈를 볼 때는 50mm를 기준으로 해서 50mm보다 작으면 광각, 크면은 망원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드 버튼이 있어요. 모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모드 버튼 누르기 전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없잖아요. 이 상태가 오토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촬영하시면, 뭐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요.
뭐 밝으면 후레쉬를 꺼주고 그런 거를 다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오토 모드라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 한번 눌렀더니 빨간 눈 표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밤에 사람을 이게 후레쉬를 켜고 찍게 되면은 이게 사람 눈이 빨갛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정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눈 표시가 뭐냐면 그 정목 현상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메인 후레쉬가 한번 터지기 전에 미세하게 후레쉬를 한번 더 터트려줘가지고 이 정목 현상을 방지해주는 정목 현상 방지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렀더니 후레쉬의 금이감 표시는 후레쉬를 켜지 않겠다. 네, 절대로 후레쉬를 켜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후레쉬 발광 금지 버튼이에요. 그리고 요 번개 표시는 무조건 후레쉬를 켜겠다. 어둡거나 밝을 때 상관없이 무조건 후레쉬를 켜겠다라는 거예요. 후레쉬를 그래서 강제로 켜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살표가 요 첫 번째 그림에 갔는데 이게 뭐냐면 야간 인물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밤에 밤에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막 여러 장이 겹쳐 있는 사진이 있는데 요거는 연사 모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셔터를 누르고 있으니까 셔터가 계속 찍히죠. 연속으로. 네, 그렇게 해서 연속 촬영 모드, 연사 모드라 보시면 되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처럼 뭐 1초에 몇 장씩 막 1초에 10장씩 그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네, 별로 쓰실 일은 없을 텐데, 네, 그래도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찍힌다 보시면 돼요. 한 초당 한 장 정도 찍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에 또 있어요. 사진이 겹쳐 보이는 게 있는데, 요 세 번째 건 뭐냐면 다중 노출이라 그래서 필름 한 장이 찍히고 다음 필름에 또 사진을 찍게 되는데, 요 한 장에다가 여러 장을 찍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 소리 들으셨나요? 필름이 촬영이 되고 원래는 필름이 감기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금방 찰칵만 하고 필름 감기는 소리가 안 났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한 방 더 찍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3장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필름이 안 감기고 요 한 장에다가 계속 찍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여러 장 찍기보다는 다중 노출이라고 하면 보통 한 장에 2장 정도 다중 노출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중 노출 모드에서 다시 이제, 네, 1번 모드로 가시려면 요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요 다중 노출 1번 모드로 돌아가고요. 다중 노출에 화살표가 가 있으면 그 한 장에서 계속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로 다중 노출 모드에 화살표 놓으시고 찍으시면은 한 장에 36판이 다 찍힐 수도 있어요. 요 한 장에 36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 셀프 촬영 같은 경우에는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빨간 점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촬영이 임박해지면, 네,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촬영이 됩니다. 셔터 조작 안 하셔도 되고요. 셀프 모드만 딱 눌러주시면 셀프 타이머가 작동을 해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필름에 뭐 그 촬영 날짜 같은 걸 인쇄해주는 데이터백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필름이 인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7일에 2시 37분 이렇게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요 점점 표시는 인프린트 기능을 꺼주는 거예요. 데이터백 오프 기능. 10년 7월 7일 요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아직 안 맞춰놨어요. 연을 10년 7월 7일 요렇게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시간이 나오게도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꺼주는 기능. 네, 그래서 그거는 이 모드 버튼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날짜를 바꾸실 때는 이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꾸고 싶은 게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네, 깜빡깜빡 거릴 때 요 세트 버튼으로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눌러서 변경해 주시고 모드 다이얼 눌러주시면, 네, 설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년까지인가 밖에 지원을 안 할 텐데, 그래도 요즘 쓰시는 분들 보니까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뭐 이쪽에 원래 일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일, 월 뭐 이렇게 그걸 뭐 바꿔가지고 숫자를 뭐 21년이니까 2를 21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나오게 한다든지, 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숫자식으로 나오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기만
이게 연식이 21년이니까 19년까지밖에 지원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촬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촬영 방법은 너무 쉬워서 이거 제가 네, 여기 보시면 AF 밑에 번개 표시가 있는데 위에는 요거 초록색은 초점불이고요. 밑에는 후레쉬 충전불이에요. 그래서 반 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에 이 책상이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흰 벽이라서 초점을 잘 못 잡아요. 제가 멀리 한번 사물을 보고 초점을 잡아볼게요. 반 셔터. 초점을 잡았죠. 네, 그러면 꾹 눌러서 촬영. 네, 반 셔터라는 거는 영어로 하프 셔터라 그래서 살짝만 반만 눌러주라는 거예요. 꽉 누르지 말고 반만. 네, 그래서 반 셔터로 초점 잡아주시고, 후레쉬가 터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후레쉬 충전불도 같이 들어와요. 네, 이 오토 모드일 때 밝은 낮에는 이 후레쉬 충전불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어둡다 그러면 후레쉬 충전불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후레쉬가 충전이 됐고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표시고, 위에는 초점을 잡았고 카메라가 준비가 됐다 이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꽉 눌러주시면 촬영. 네, 후레쉬는 지금 불이 깜빡거리잖아요. 지금 충전 중이라는 얘기예요. 네, 충전이 다 됐죠. 지금 불이 꺼지면서. 너무 쉽죠.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이 모두 끝나면 보통 36판짜리라고 해도 보통 정확하진 않은데 35에서 보통 한 38판, 많이 찍으면 39판까지 찍히거든요. 그러면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주니까 감김이 끝나면 필름실 열어서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한 점 표시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라고 해서 필름을 중간에 다 촬영하지 않았는데 한 5장밖에 안 찍었을 때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될 때, 그럴 때는 요거 뾰족한 걸로 요 강제 감기 버튼 눌러서 필름을 감으신 다음에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넣으시고 이게 필름실이 개봉될 수 있잖아요, 실수로. 그럴 때는 요 락 버튼이 있으니까 필름을 장착하신 후에는 요 락 버튼을 꼭 잠가 주세요. 그러면 실수로 이게 안 열려요. 네, 이게 잠기기 때문에 안 열립니다. 아까 필름 넣을 때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네, 요 락 버튼으로 필름실 안 열리게 잠가 주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